자, 이제 저당권입니다. 당연히 저당권도 양도 많고 문제도. 일반적인 저당권은 한 두 문제, 특수한 저당권에서 뭐 한 문제 정도에서 한 세 문제 정도가 나오는 파트죠. 자, 일반적인 저당권 들어갑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읽으면서 몇 번씩 봤던 거니까 답이 나오죠. 저당권 등기가 있었는데 불법 말소됐대요. 그럼 등기는 말소됐지만 저당권은 없어졌어요. 존속하죠. 그럼 당연히 저당권자는 회복 등기를 하면 되겠죠. 근데 뭐가 이루어졌어요? 경매로 매각 등기 완납됐으면 있던 저당권도 없었으니까 회복 등기 청구했어. 없다. 자, 답이 다 있습니다. 이건 이제 2번은 반대 얘기죠. 피담보 채권이 소멸됐으니까 자, 저당권은 있다, 없다? 없죠. 근데 등기는 말소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정반대예요. 여기는 등기는 있는데 저당권이 없는 거고, 여기는 등기는 없는데 저당권이 있는 거고. 그럼 여기는 등기는 있지만은 저당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등기를 기초로 해서 저당권 이전 등기 받았다고 저당권을 취득할 수는 없죠. 얼마나 쉬워. 그냥 쭉 읽으면서 답이 쭉쭉 나오죠. 이제 그 정도 수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 3번은 이제 저당권 효력 중에 물상대위에 대한 건데, 물상대위는 아까 보신 것처럼 저당권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 등으로 이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을 때 그거 대신 나오는 금전이나 물건에 대해서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당물 멸실로 인해서 받을 금전이 있다. 그러면 요 금전에 대해서 물상대위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럼 물상대위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금전이 소유자한테 뭐 전에 지급되기 전에 압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가 있죠. 그럼 계속 물상대위 얘기입니다. 4번. 그럼 그 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해서 압류되면, 자, 압류를 해야 물상대위권 행사한다고 그랬는데 압류는 꼭 저당권자가 해야 될 필요는 없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물상대위의 객체가 되는 것은 물론 저당권 물상대위 성질이 있어요. 권리가 있지만 물상대위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 기본 구조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을 때 없을 때 그 저당 목적물 대신 나온 것에 물상대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저당권을 계속 뭐 할 수 있다라면, 실행할 수 있다라면 뭐 저당권 소유자가 뭘 받는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내놔라 할 수는 없죠. 물상대위 할 수 없어요. 지금 그죠. 근데 요게 이제 조금 자주 나왔던 건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협의 취득을 했어요. 그럼 협의 취득이니까 이것은 강제 수용이 아니죠. 협의니까 이것은 매매하고 똑같이 봐줘요. 그럼 여기도 보상금 얘기가 나오지만은 결국 이것은 매매 대금하고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팔아서 넘겼다고 해서 저당권을 실행 못하는 것은 아니죠. 저당권이 붙어서 다른 사람한테 가고, 그럼 소유자는, 전에 그 건물의 소유자는, 부동산 소유자는 매매 대금을 받겠죠. 매매 대금으로부터 저당권자가 그거 내놓으라 할 수는 없지. 계속 붙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의미니까 물상대위 할 수가 없죠. 자주 나왔던 거니까. 그래서 협의 취득에 의한 보상금, 매매 대금, 차임, 자, 이런 데는 물상대위 행사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근데 강제 수용 보상금이라든지 화재 보험금,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 목적물을 멸실시켜서 나오는 손해배상 청구권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물상대위 대상이 되는 거예요. 취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것은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53번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 저당권의 가장 기본이 이렇게 저당권의 효력이에요. 효력. 일단 물상대위도 이제 저당권의 효력이고요. 자, 1번은 물상대위에 계속 연속된 부분입니다.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자,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다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주나요? 아니지. 물상대위권 행사해서 배당 요구 참가해야지. 근데 그러질 않아가지고 다른 채권자들이 다 가져가 버렸다고요. 그랬을 때 저당권자가 야 그거 내가 니들보다 먼저 받아야 되는데 니들이 가져갔으니까 내놔 할 수가 없지.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럼 이 판례하고, 이건 아직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던 판례인데 이쪽에 있는 52번 문제 물상대위는 다 나왔던 거지만 비교할게. 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그 물상대위 목적이 되는 금전을 소유자가 지급받았어요. 자, 건물을 저당권 설정했었는데 건물이 불타서 화재보험금이 나왔다고요.
그럼 당연히 화재보험금에 물상대권 행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화재보험금을 소유자가 받기 전에 뭘 해놔야 돼요? 압류해놔야지. 근데 거기는 뭐 다른 채권자는 없고 저당권자만 있으면 저당권자가 압류 들어가야죠. 근데 그런 걸 안 했어. 안 했으니까 당연히 화재보험회사에서는 소유자한테 주겠지. 자, 그럴 때 저당권자는 소유자 보고 야, 그거 나한테 갚을 돈만큼 내놔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요 두 개 가지고 다른 시험에서는 자주 나오는 지문이에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여기까지는 안 나왔고 아까 보셨던 것들 중심으로 나왔는데, 왜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건 소유자가 가졌다는 것은 소유자가 갚을 사람이죠. 그럼 지가 다 화재보험금을 받아와 버리면 이 저당권자는 저당권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물상대기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럼 얘는 부당하게 이득을 보고 있는 거고 이 사람은 손해를 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채권액만큼은 돌려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다른 채권자가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도 돈 받을 사람들이죠. 돈 받을 사람들이 가져갔는데 내놓으라 하면 안 되지. 그럼 결국 물상대에 의해서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가져갔을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포인트가 누가 가져갔느냐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다른 채권자가 가져갔으면 안 되지만 누가 가져갔으면 소유자가 가져갔으면 내놓으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되셨죠? 네. 자, 2번은 뭐 이제 저당권 효력에 미치는 거 종물 부합물에 미쳐죠. 뭐 부합물이냐 아니냐 따지면 되는 거고, 종물은 우리 시험법에는 아니지만 종된 권리인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치죠.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거. 또 전유 부분의 저당권은 대지 사용권에도 미치지. 뭐 이건 당연한 얘기고. 농작물에는 안 미치죠. 농작물 부합물이 아니니까. 자, 증축 나왔으면 부합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미치고 안 미치고가 달라지겠죠. 그럼 증축 부분이 부합물인지 아닌지는 읽어보시면 되지. 자, 읽어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독립적 효용이 없대요. 그럼 부합물이겠죠. 그럼 미친다 나와야죠. 자, 차임채권은 과실을 얘기하는 거죠. 원래 과실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지. 항상 과실은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니까 저당권자가 그 저당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데, 그럼 이걸 계속 그냥 그 부동산 소유자가 사용 수익할 수 있으니까 과실을 그 사람이 계속 취득한다 그러면 돈도 안 갚으면서 경매 절차에서 월세는 다 받아간다는 얘기니까, 자, 뭐 이후에는 압류 이후에 취득한 차임채권 과실은 효력이 미치는 거죠. 과실 그러면 압류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요. 이제. 그래서 항상 이 기준점을 잘 잡으시라고. 근데 5번은 압류 이전에 나온 차임채권에도 미친다 그랬으니까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5번이 됩니다. 54번 또 저당권 틀린 거. 자, 1번, 2번은 이제 저당권 침해가 일어났을 때 구제 방법인데 가장 기본적인 거죠. 저당권도 물건이니까 물권저촉권 행사할 수 있죠. 하지만 저당권자는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으니까 물권저촉권 중에 반환 청구할 수는 없지. 자,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거 두 사람, 지역권자하고 저당권자. 2번 한번 읽어보시고요. 크게 문제 없고. 자, 3번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그랬어요. 이런 애들을 뭐라고 그래요? 제3취득자. 그렇죠. 이제 즉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들을 다 제3취득자라고 그랬죠. 정신 있는 애들 없는 애들 없지.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데 저런 권리를 취득했으면 나중에 경매 들어가면 다 쫓겨날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근데 오죽이나 지금 돈이 없으면 이렇게 들어왔겠냐 해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3개의 법정을 만들어준다고 그랬죠. 자, 경매 절차에서 이 사람 뭐가 될 수 있고요? 경매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선순위 저당권을 뭐해서 채권 변제해서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얘니까 제3취득자가 되니까 이럴 수 있는 거지. 이제 뒤에서도 나오지만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또 저당권을 취득하거나 근저당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제3취득자가 아니니까 채권 변제해서 소멸 청구할 수 없어요. 그것은. 자, 또 이제 2개 얘기했죠. 경매인 될 수 있고 변제 청구해서 소멸 청구할 수 있는데, 자,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 돈이 없으면 경매 절차에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날 수밖에 없지. 그럼 쫓겨나는 사람들한테 마지막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동안 네가 들였던 비용을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 상환받아서 가라. 자, 그러려면 걔도 누가 돼야 돼요? 제3취득자가 된다고. 물상고정이 틀렸죠.
뭐 숱하게 얘기했던 얘기들이니까 4번이 틀렸고, 자 5번은 이제 일괄경매 청구에 대한 거고, 일괄경매 청구는 작년에 저당권 문제에서 사례 문제에서 정답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로 그냥 정리했습니다. 일괄경매는 법정지상권하고 정반대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건물이 있었어야 되죠. 하지만 일괄경매는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다가 나중에 건물을 축조하는데, 자 문제는 이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언제 같아야 되냐? 항상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당연한 얘기인데, 다른 사람이 지어놓고서는 요 건물을 요 사람이 경매 들어갈 때 토지 소유자가 취득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같아야 되는 것은 누가 건물 졌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판례는 좀 넓혀가지고 뭐 당시 경매 당시 설정자하고 그 다음에 건물 소유자가 같으면 되죠. 토지 소유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기준 잡아가지고 갑의 토지에 을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그랬으니까, 후에 병이 토지 위에 축조한 건물 그랬어요. 읽어보시면 갑의 토지에다가 을이 저당권을 취득했는데 후에 병이 그 토지에다 건물 줬다는 얘기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건물이 있었다는 얘기야, 없었다는 얘기야? 없었죠. 그러면 병이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봤으면은 일괄경매 할 수가 없는데, 그 소유권을 누가 다시 취득했어요? 갑이. 그럼 결국은 토지도 누구? 갑. 건물도 갑. 그러면 을은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일괄경매 요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이 토지하고 건물을 일괄경매 들어가는데, 자 일괄경매 하는 이유는 이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에까지 미치기 때문에 일괄경매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 건물은 토지 부합물이 아니니까 효력이 미치지 않지. 원래는 토지만 경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경매 자체가 엉망진창이 되니까, 자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갑자기 경매 들어가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일괄경매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건물의 경매 대가로부터는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다. 토지로부터만 받아야죠. 자 그래서 5번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복습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복습하시면서 그냥 1번부터 쭉쭉 보지 마시고, 이렇게 여러분이 강의 들으셨는데 조금 이상하다, 잘 이해가 안 된다, 체크하시 놓으시라고. 그런 문제나 그런 지문에. 그래서 다시 요약집이나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하셨던 걸 다시 한번 보셔가지고 그 기준을 확인하시라고요.